2026년 1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 정각.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시계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긴급 브리핑에 나선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가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내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는 전면 합법화되며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은 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방송망을 타고 흐르는 순간 여의도 증권가와 강남의 빌딩 숲,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스마트폰 화면 위로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를 지탱해온 전통적 금융 질서에 대한 사형 선고이자 화폐의 정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실험의 서막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의 자금 대이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은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는 예금을 인출해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기려는 인파가 몰려들고 있으며,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순식간에 심리적 마지노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금융의 허브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억눌린 유동성의 폭주와 국가 통화 시스템의 통제권 포기라는 위험한 도박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디지털 뱅크런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집권적 화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는 가상자산은 이제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국가의 과세권조차 미치지 않는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둔갑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해 보이는 기회의 이면에는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자금이 마르면서 대출금리는 통제불능 수준으로 치솟기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이루던 담보대출 생태계가 붕괴할 조짐을 보입니다. 한 나라의 화폐가 신뢰를 잃었을 때 벌어지는 참혹한 역사는 이미 수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가장 위험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선언은 과연 한국 경제를 구원할 혁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 경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지금부터 그 내밀한 작동 원리와 우리 삶에 닥칠 거대한 폭풍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발표 직후의 시간,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은 평소 접속량의 50배가 넘는 트래픽을 견디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예적금을 해지하고 주식을 팔아치우며 그 자금을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세금 0%라는 강력한 유인책은 자본의 속성을 가장 노골적인 방식으로 깨웠습니다. 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검토에 착수했고, 고액 자산가들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열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파도는 원화라는 댐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의 기저에는 위기의 징후가 이미 오래전부터 깔려 있었습니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인구 절벽,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체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국가 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해외 자본을 유인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계상이었지만,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원화 매도 주문은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원달러 환율은 1,500달러원을 넘어 1,600달러원 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보았던 공포의 재림입니다.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국가가 화폐의 독점적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 시장은 국가가 더 이상 원화의 가치를 보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국채금리는 폭등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바로 시중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연끌족들은 하룻밤 사이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자 폭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은 여전히 스마트폰 속 붉은색 상승 곡선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며 광풍을 일으키는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실물 경제의 토양은 급속도로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 열풍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거대한 신용의 전이 과정입니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레샴의 법칙을 소환해야 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 오래된 법칙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전면 합법화하고 세금을 없애는 순간,
사람들은 가치가 변하는 악화를 시장에 던지고 가치가 보존되거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화를 보유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원화만 넘쳐나고 원화의 가치는 종이 조각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전조현상입니다. 물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서 기름값과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지만 사람들의 자산은 실체가 불분명한 디지털 지갑 속에 갇혀 실물 경제로 환류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화 정책의 무력화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려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제의 주도권이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난 가상자산 생태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시중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금리라는 칼날이 무뎌지는 순간 국가는 경제라는 배를 조종할 길을 잃게 됩니다. 세수 부족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거래로 전이되면서 국가 재정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세금이 0%라는 매혹적인 약속은 결국 국가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와 복지체계의 붕괴를 예고합니다. 도로를 닦고 국방을 유지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할 예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의 양극화는 사회적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정보와 자본이 빠른 이들은 디지털 자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겠지만 기술에 소외되거나 고정된 원화 소득에 의존하는 서민들은 급격한 구매력 하락으로 빈곤의 나락에 떨어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몇만 원으로 치솟는 상황.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화폐 주권을 포기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벌적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라는 미명 아래 방임된 자본이 어떻게 국가라는 공동체를 해체하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세상 속에서 인간의 노동 가치는 추락하고 오직 숫자의 변동성만이 지배하는 혼돈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의 폭락과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경험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신뢰의 상실이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의 짐바브웨나 최근의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겠다며 국가 주도의 가상화폐 페트로를 발행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지 못하는 화폐는 그것이 디지털이든 종이든 시장에서 외면받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이들보다 더 복잡합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했던 선진 경제권 국가가 스스로 통화 시스템을 가상자산에 개방한 사례는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이후 그들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신용강등과 외자 유출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관광객 유입과 송금 수수료 절감이라는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국가 운명을 맡긴 대가는 국민들의 불안정한 삶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엘살바도르와 경제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가상자산을 전면 수용했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 거대한 바이러스를 주입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바로 MSCI 지수 제외 논의와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 역시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 속에서 국민들이 자국 화폐인 페소 대신 달러와 비트코인을 선택했을 때 아르헨티나 정부는 통화 주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한국의 세금 0% 선언은 아르헨티나의 혼란보다 더 급진적입니다. 세금이 없는 가상자산 천국은 곧 검은 돈의 세탁소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순간 한국 기업들의 해외 송금은 막히고 수출길은 차단될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저버린 대가는 경제적 고립입니다. 우리는 지금 혁신이라는 가면을 쓴 고립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경제의 실물 부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제조업 현장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은 미쳐버린 환율 때문에 수입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는 원화로 환전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곧장 흘러들어갑니다. 국내 투자에 쓰여야 할 자본이 디지털 지갑 속에서 잠자게 되면서 공장은 멈추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붕괴는 가계소득의 절벽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소비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카오스입니다. 취득세와 보유세를 원화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매각해 가상자산으로 갈아타려 하면서 매물은 쌓여가는데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회수 압박은 거세지고 경매물건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납니다. 주거의 안정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산층의 몰락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거리로 내몰리는 가장들의 뒷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육과 복지 시스템 역시 마비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바닥나면서 공공의료 서비스는 질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연금 고갈 속도는 예측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의 일부 카페와 식당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폐 질서에 적응한 소수의 승자들은 이전보다 더 큰 부를 누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위해 비트코인 소수점 자릿수를 계산해야 하는 노인들과 탭 한 번으로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젊은 트레이더 사이의 괴리는 사회적 갈등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충격을 넘어 공동체의 해체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두 계급의 탄생. 이것이 오늘 정부의 선언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서글픈 초상입니다. 이 거대한 혼돈 앞에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전례 없는 딜레마에 봉착했습니다. 통상적인 경제 위기라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금리를 조절하여 방어막을 쳤겠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전면 합법화하고 세금을 없앤 순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탄력 없는 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원화 공급이 늘어날수록 가치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더 빠르게 가상자산으로 도피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연 10% 이상으로 급격히 올리는 초강수를 두더라도 세금 0%와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제공하는 기대 수익률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금리는 대출에 의존하던 실물 경제에 숨통을 조이는 역효과만 낳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내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원화의 시한부 선고라는 말까지 흘러나옵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금융 관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한국은행은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린 원화는 다시 가상자산 거래소로 흘러들어가 비트코인 가격만 폭등시키는 유동성의 저주를 일으킵니다.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은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붕괴하는 제방을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절박한 구경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균열이 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긴급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국채를 사줄 매수 주체가 사라졌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화폐 주권을 포기한 국가의 채권을 살 이유가 없다며 한국 국채를 투매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자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정부는 공무원 월급을 어떻게 지급할지, 국가 인프라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각자 도생의 논리만 남았고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은 스스로 동력을 잃고 멈춰서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는 시대, 개인의 생존 전략은 처절할 정도로 본능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현금에 대한 맹신입니다. 원화로 표시된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예금 통장에 숫자가 찍혀 있다는 사실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철저히 탈원화할 것을 조언합니다. 가상자산이 합법화된 이상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을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산하는 것은 투기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해지 수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달러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환율 폭등의 위험을 방어하는 동시에 국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묘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부동산은 불패의 안전자산이었으나 이제는 유동성이 극도로 낮은 무거운 자산이 되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지만 대출금리 폭등과 매수 심리 위축이 그 상승분을 압도합니다. 지금 같은 대전환기에는 자산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제든 이동 가능하고 국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개인의 생존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부채 관리 또한 생존의 핵심 변수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경제를 파탄내는 뇌관이 될 수 있으므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채를 축소하거나
고정금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와 시장의 움직임 사이의 시차를 읽어내는 능력이 부의 계급을 결정합니다. 이제 경제적 문해력은 교양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며 각국 정부의 규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 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금 0%라는 달콤한 유혹은 뒤집어 말하면 국가의 보호 또한 0%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중앙은행이 되고 스스로가 자신의 자산 관리자가 되어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 그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급격한 변화는 단순한 금융 뉴스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유지해온 국가와 화폐라는 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지갑 속에 지폐 한 장에 깃든 국가의 약속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알고리즘과 코드,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불확실성만이 남았습니다. 세금 0%라는 파격적인 혜택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 듯 보이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각자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생존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 정치를 앞지르고 자본이 국경을 허무는 거대한 전환점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한 혁신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화폐의 가치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평생을 바쳐 일군 노동의 대가가 하룻밤 사이에 디지털 숫자로 증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멈추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의 수치는 변해도 인간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 가족의 안녕, 공동체의 신뢰,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의 것입니다. 2026년의 이 아침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누군가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오를 기회였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반이 무너지는 비극이었던 이날. 정부의 선언이 남긴 파장은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기준으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혼돈의 시기.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올 폭풍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거대한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다큐멘터리 화폐의 종말 혹은 새로운 시작편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